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제46대 대통령이 됩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본 요건을 이행한 불법 체류자가 8년 경과 기간을 거치면 정식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입한 유럽과 영국, 브라질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화이자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를 거치지 말고 직접 주당국에 백신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생산 번호를 가진 모더나 백신의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1,999명 늘어난 2,418만 6,358명, 사망자는 1,441명이 늘어 40만 29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410명이 들어 125만 5,971명, 사망자는 180명이 들어 4만 1,17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853명이 늘어나 63만 1,074명,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2만 45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94명이 늘어 23만 2,219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6,6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제46대 대통령이 됩니다. 내일 열리는 취임식은 안전상의 문제로 대폭 축소됐는데요.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당선인은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 46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통상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 시위 우려로 내일 취임식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연방의사당 서쪽 야외 무대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개회사가 이뤄지면 국가재창과 기도가 이어지고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연방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뒤이어 바이든 당선인도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에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인 1월 20일 낮 12시에 맞추기 위해 취임 선서는 낮 12시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NPR은 취임식장에 1,000명가량의 하객이 참석한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연단에 앉는 이들이 2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임식을 끝낸 바이든 대통령은 알린턴 국립묘지로 가서 무명 용사의 무덤에 헌화하고 이 행사가 끝나면 군의 호위 속에 백악관으로 이동해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은 물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취임 첫 열흘간 의회에 입법이 필요 없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바이든 시대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1,1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기본 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5년 뒤 영주권을 주고 3년이 더 지나면 시민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내일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합법적 지위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에게 8년 경과 기간을 거치고 정식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유세에서 라티노 등 이민자 사회에 약속했던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세 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미국 가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국경 경찰력을 유지하면서 이런 손상 상태를 본래대로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지하는 국경 안보 강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다수당 위치가 취약한 연방의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 전력 검사 통과와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5년 후 임시 합법 지위인 영주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3년이 더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 요청자에게 귀화를 허용합니다.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위 다카 드리머와 농업 계절 노동자 등은 근로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그린카드를 더 일찍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이전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제안했던 대대적 이민개혁 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입한 유럽과 영국, 브라질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이란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됐는데요.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아직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8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입한 유럽과 영국, 브라질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CDC는 10일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는 것을 문서로 제시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에는 미국인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더 엄격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이들 국가가 반복적으로 미국의 공중보건 당국과 협력하는 데 실패하고 정확한 바이러스 확산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입국을 여전히 금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 직후 바이든 당선인이 초대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명한 젠 사키는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사태가 악화하고 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트윗했습니다. 또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행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26일에 해제할 생각이 없다며 확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여행과 관련한 공중보건 조치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릴 워싱턴 DC에서는 전투 지역을 방불케 하는 철통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에는 상당 구역이 봉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릴 워싱턴 DC에서는 전투 지역을 방불케 하는 철통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도 비상태세에 돌입했고 특히 지난 주말 동안 워싱턴 DC의 거리는 울타리와 주 방위군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취임식에 최대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 투입을 허가했습니다. 백악관과 취임 장소인 연방의사당 주변 도로는 폐쇄됐고 주요 장소는 철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의회 주변 명소인 내셔널몰은 대부분 폐쇄됐고 많은 기념물과 건물은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셔널몰 인근 지역도 허가된 사람이나 차량만 제한적으로 이동하는 등 극도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의 마크 리커스트 대변인은 전례가 없고 거의 초현실적이라며 이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여객철도공사 암트랙도 오늘과 내일 워싱턴 DC 인근의 열차 운행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CNN은 연방수사국이 미 전역에서 극우 집단의 무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이후 지난 주말에는 소규모 시위만 있었지만 당국자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화이자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고 연방정부를 거치지 말고 직접 주당국에 백신을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해야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일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사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서한에서 화이자는 모더나처럼 초고속 작전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정부를 건너뛰고 주정부에 직접 백신을 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역시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화이자로부터 백신 직접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정부가 직접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사려는 것은 연방정부를 통한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배급받은 백신 물량이 25만 회 투여분으로 전주보다 5만 회분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 모두 주사를 마치는데 7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개별주에 직접 구매 요청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에 근거해 주정부 직접 판매를 허락해야만 이러한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소속 셀린 곤더 박사는 이미 미 전역에 걸쳐 대응이 너무 파편화돼 있다며 이런 구상에 반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보통 수준보다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주 당국이 특정 생산 번호를 가진 모더나 백신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18일 캘리포니아 보건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알러지 반응에 우려를 표하고 특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모더나 백신의 로트는 041L20A로 지난 5일에서 12일 사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동일 로트의 백신을 33만 회분 이상 받아 접종기관 287곳에 배포한 상태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받은 모더나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 전문가인 에리카 펜 박사는 특정 로트의 모더나 백신이 보통 수준보다 높은 알러지 반응이 보고됐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10명 미만의 해당 백신 접종자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백신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비해 주당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의약국, 모더나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로트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 펫코파크 접종센터에서 지난 14일 6명이 문제의 백신을 접종하고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이 센터는 임시 폐쇄됐다가 다시 문을 열었고 현재는 다른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성명에서 동일 로트의 백신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접종센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면역 기능인 기억 B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명확히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대응해서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락펠러대 연구팀은 1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후 최소 6개월은 면역력이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78명의 완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연구팀은 인체 면역 기능인 기억 B세포가 감염 6개월 이후에도 코로나19 특징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를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면역 체계가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또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감염될 위험이 83%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미셸 누센츠바이크 락펠러대 교수는 기억 B세포는 연구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됐다면서 감염된 적이 있던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노출 시 면역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지만 기억 B세포의 존재는 면역체계가 동일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도 재감염될 수 있고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33명이 사망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었다면서 아직 사망 원인과 백신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18일 지금까지 접종 후 사망한 사람 중 13명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고령층이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사인과 관련해서 아직 어떤 분석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접종하기 전 고령 기저질환자 등 취약층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의 요양원에서는 하루 평균 45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치명률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사망이 백신과 관련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취약층이 너무 병약해서 맞지 않는 게 좋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이미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백신이 면역 체계를 형성할 때 생기는 정상적인 부작용에 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해 총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총기를 최초 구매한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대규모 실직, 인권차별 반대 시위와 대통령 선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18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국의 총기 판매점에서 지난해는 특히 새로운 고객의 구매가 급증한 해라면서 코로나19 봉쇄령과 인권 관련 시위, 대선 등을 이유로 어느 해보다 많은 총기가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300만 건의 총기 판매가 이뤄졌고 직전 해보다 64% 증가했습니다. 또 2,300만 건 중 800만 명 이상은 최초 구매자로 파악됐습니다. 총기 옹호단체인 버지니아 시민방위연맹의 필립 반 클레이브는 지난해 일어난 모든 이례적인 일들이 총기 구매 요인으로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양상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공급 차질 등 생활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총기 구매가 늘기 시작했고 의회 사태는 폭동의 예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별로는 코로나19 봉쇄령과 실직 사태 등으로 3월에서 4월에 구매가 급증했고 이어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시민들이 사망한 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7월에는 판매량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몇 주 동안 총기 구매가 빠르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대 경제학자 필립 레비는 신변 안전을 우려할 때 그리고 총기 구매 제한을 우려할 때 총기 구매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봤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권센터는 전국 이민자 권익운동단체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함께 Citizenship for All 100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민권센터는 새롭게 들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더 이상의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고 약 1,100만 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등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은 연방의원의 전화 걸기와 100일 동안 의사당 앞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뉴저지 주당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지난주부터 지급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문제로 지연돼 왔습니다. 주 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끝나는 주와 9일 끝나는 주에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주민들은 2주치 추가 실업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에서 $250를 내면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문구로 백신을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광고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새로 승인된 백신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으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는데 일부 판매처는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의 버스 전용 도로 프로그램 버스웨이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메인스트릿 일대 버스웨이는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전용 좌회전 신호가 있는 41번가의 경우만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위반 차량에는 뉴욕시경 교통요원이 시범 운영 시작 후 60일간은 경고장을, 이후엔 벌금 티켓을 발부합니다. 강남구청과 해외 동포 책 보내기 운동협의회에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으로 책 3,000권, 마스크 10,000장, 한복 5보를 기증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뿌리 교육 및 한글 보급을 통한 우리 문화 전파를 위해 도서를 기증한 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민선 민주당 뉴욕주 광역대의원이 그레고리 믹스 신임 외교위원장의 서포터스 커뮤니티 미팅에 참석해 이번 조지아 상원선거에서 한인 및 아시안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을 피력하며 신임 행정부가 한인 및 아시안들을 더 많이 등용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직 뉴욕 한인 직능 단체장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지난 16일 동포사회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달라며 뉴욕 한인회에 성금 $2,000를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어제 펠팍 시의원 폴 김의 주선으로 수상한 포차 사장이 제공한 특별 점심 도시락 100명분을
상록회 주차장에 마련된 장소에서 여러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16일 국제식품 주류상 총연합회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마스크 4만 장을 수령했다며 회원과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에게 모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무료 공급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오후 3시부터는 노던 블러바드와 파슨스 교차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에만 구름이 낀 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